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영수증 한 줄만 제대로 확인해도 병원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메모해 두셔서 다음에 병원 가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시니까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의료진이나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들은 모두 개인정보를 지운 가짜 데이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상급 병실료 꼼꼼히 확인하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급 병실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영수증을 받으시면 상급 병실을 왜 사용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만약 같은 날 일반 병실로 옮겨 가셨다면 정확히 몇 시에 옮겨 가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따라서 병실료가 시간 단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병원 직원분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반 병실 대기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언제쯤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면 바로 요금이 바뀌나요? 아니면 내일부터 적용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상급 병실료는 며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것도 꼭 물어보세요. 만약 병실료가 하루 단위로만 계산된다고 하면 시간도 반영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만약 건강보험이 안 된다면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서 건강보험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고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대략 얼마나 비용이 들지 미리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동의서에 비급여 표시와 대략적인 금액이 적혀 있는지도 꼭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수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돈이니까 당연히 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약 중복과 대체 가능성 점검. 세 번째는 처방받은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방전을 받으시면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으로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드시고 있는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으시면 약사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약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약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네릭 의약품은 원래 약과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이 더 저렴한 약을 말해요. 약사님께서 효과가 같다면 더 경제적인 조합으로 바꿔드릴까? 하고 물으시면 네, 좋습니다 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복용 기간이나 복용량이 어르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너무 자주 먹어야 하거나 양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조절 가능한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진료비 영수증 꼼꼼히 살펴보기. 네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영수증을 받으시면 먼저 날짜와 시간이 실제 진료받은 시간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같은 수가 코드가 중복으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수가 코드라는 것은 진료행위마다 붙는 번호인데 같은 번호가 2번 나와 있으면 중복 청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본인 부담 경감이나 할인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병원 직원분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받은 진료 중에 선택 진료가 있나요? 제가 동의서에 서명한 내용과 맞나요?
그리고 이 코드들이 중복 없이 한 번씩만 청구된 것이 맞나요? 만약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그날 바로 영수증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5번째, 실손보험 청구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실손보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3가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처방전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사셨다면 약국 영수증도 함께 준비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가리거나 스티커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평평한 곳에서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앱에 들어가셔서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서류를 전송하신 후에는 접수 완료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상급 병실료는 사용 이유와 기간,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비급여 항목은 미리 설명을 듣고 건강보험이 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처방받은 약은 같은 성분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영수증은 날짜, 항목, 코드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세요. 5번째, 실손보험 청구는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앱으로 간단히 처리하되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반드시 이 5가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참고하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속 사진 500장 30분 정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